한겨울 첫눈이 내리기 이틀 전이었다. 바람은 싸늘했고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패딩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린 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얼굴도 까먹겠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아들의 집이 있는 신도시 정류장에서 내렸다. 낯설고 너무 깨끗한 아파트 단지. 할머니는 조금 긴장된 숨을 들이쉰 뒤 인터폰을 눌렀다. 문이 열렸고 아들은 예상보다 더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오늘 오시는 날이었나? 반갑다는 기색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놀람, 경계, 당황이 섞인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무시하려 했다. 그래, 뭐 좀 주려고 왔다. 아들 집안은 어색할 만큼 조용했고 청소가 지나치게 잘 돼 있었다. 집이라는 느낌보다 누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더 많았다. 할머니는 두 손 모아 식탁에 앉았다. 물 한 잔만 주라. 목이 말라. 아들은 잠시 멈칫했다. 정말 잠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망설임이었지만 어머니의 오랜 감으로는 금세 느껴졌다. 엄마, 내가 줄게. 그냥 앉아 계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냉장고 열어서 내가 꺼내 먹을게. 괜찮다. 아들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렸다. 너무도 선명했다. 너무도 즉각적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어머나, 문이 완전히 열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냉장고는 음식 저장 공간이 아니었다. 빈 도시락 통 사이에 두툼한 갈색 봉투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투명 지퍼백 안에는 정체 모를 문서 뭉치들 그리고 날짜와 시간만 적힌 메모지 뭉텅이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돌아섰다. 아들아, 이게 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르르 떨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났고 문 쪽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할머니는 냉장고 앞에 멈춰선 채 차가운 공기만 마시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할머니는 손을 뻗는 것도 두려웠다. 아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굳어 있었나? 이렇게까지 불안정했나?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자 손에 묵직함이 전해졌다. 봉투 안을 살짝 벌리자 지폐뭉치. 돈을 왜 이런 데 넣어두지? 100만 원, 200만 원, 300. 정확히 세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래 모아둔 흔적.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얀 종이 한 장. 목요일 새벽 1시. 다시 올 예정. 할머니는 숨을 들이쉬었다. 눈이 살짝 떨렸다. 봉투 옆 칸에는 익명의 등기우편들이 묶여 있었고 택배 박스가 뜯기지 않은 채 가득했다. 아들아,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순간 방 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아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는 듯한 소리. 할머니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나 좀 보고 얘기 좀 하자.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 아래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이 문 뒤에 서서 들릴 듯 말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엄마가 뭘 본 게 그렇게 무섭냐?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방 안까지 충분히 들릴 정도로 차분했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는지 그게 뭔지 내가 물어보면 안 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문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아들의 발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건 건들면 안 돼.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냐?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는 더는 물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다시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손등이 얼어붙을 만큼 싸늘했다. 할머니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 뭔가 있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할머니의 손끝은 아직도 냉장고에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문틈으로 아들의 숨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마치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할머니는 다시 냉장고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다. 맨 위 칸에는 미수금 정리해야 할 명단, 주의 요망 등의 글자가 적힌 봉투들이 익숙하지 않은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 작은 지퍼백 안에는 새벽 배송 명단이라 적힌 메모 묶음이 있었다. 새벽 배송? 아들이 택배라도 하고 있는 건가? 할머니는 희미한 희망을 걸고 메모들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메모지 맨 끝장에 쓰인 글씨가 낯설었다. 금요일 240, 위험, 조심, 위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일순간 손에서 메모를 놓쳐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아주 작은 그러나 섬뜩한 마찰음을 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들,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때 방 앞문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엄마, 그거 다시 넣어놔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위험이란 말까지 적혀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잘못된 데 얽힌 거야?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문틈이 흔들렸다. 아들의 그림자가 크게 움찔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의 조용함이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모른 척하고 돌아갈까? 잠시 갈등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누가 뭐래도 아들의 마지막 편은 자신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들의 방 문 앞에 섰다. 문 열어. 나랑 얘기하자. 잠긴 문 너머로 아들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문고리가 덜컥하고 흔들리더니 문이 반쯤 열렸다. 아들의 얼굴은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경직돼 있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냐고. 아들은 더는 참고 서 있을 수 없는 듯 문을 벌컥 열고 나와버렸다.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아, 어디가?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따라갔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아들은 정말로 도망친 것이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무섭냐? 그날 아파트 안은 누구의 목소리도 남지 않은 채 정막 속에 잠겼다. 해는 이미 넘어갔다. 아들의 집 안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서늘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냉장고 속에서 꺼냈던 메모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매번 적힌 시간은 대부분 새벽, 대부분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주의, 다시, 확인, 명단.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들, 내가 왜 이런 걸 숨기고 사니?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거실 커튼이 빙그르르 떠올랐다가 떨어졌다. 그 작은 바람 소리가 할머니의 마음까지 흔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는 아들의 방 문을 바라봤다.
터질 듯 복잡하게 얽힌 감정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선명하게 빛났다.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더 망가질 수 있다. 손을 떨며 할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잡고 조용히 열었다. 아들의 방은 겉보기에는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책상 서랍을 열자 정확히 냉장고 속과 같은 패턴이 메모들, 봉투들, 서류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겉면에 상담 기록이라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호흡이 멈췄다. 서류의 첫 줄, 지속적 협박 피해자. 가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 피해자는 장기간 불안을 겪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 반복적 연락을 받고 있음. 할머니는 종이를 꼭 움켜쥐었다. 협박 피해자? 그러면 냉장고 속 현금은? 시간 메모는? 경계하라던 기록들은? 전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어든 작은 노트에는 아들의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엄마까지 위험해진다.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니?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가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손잡이가 살짝 달그락 흔들리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할머니는 메모와 서류가 펼쳐진 테이블 옆에 서서 조용히 그 소리를 기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으며 옷에는 밖에서 흘린 먼지와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테이블 위 그가 지금까지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서 아들의 노트를 쥐고 선 할머니가 있었다. 엄마 왜 그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신발도 벗지 않고 엄마 제발 그거 보면 안 됐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노트를 조심스레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왜 이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어깨를 떨었다.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까봐. 그러니까 혼자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냐? 아들은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의 정적, 깊은 밤의 정적. 밖에서는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휙 하고 먼 곳으로 흘러갔다.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고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소파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아들아,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이 말만은 분명히 한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아들의 눈이 동그랗게 떨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들 계속 연락하고 새벽마다 문 두드리고 회사에서도 따라오고 나나 정말 어쩔 줄 몰랐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걸 혼자 견디고 있었어? 왜 엄마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는 지금도 힘들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까지 짐 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짐은 무슨 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버티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니?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울음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잠시 후 울음이 잦아들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이제 혼자 버티지 말자. 엄마가 같이 해결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그 사람들 엄마까지 알면. 그래서 숨을 거냐? 그래서 계속 도망만 다니며 살 거냐? 아들은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가리켰다. 저기 들어있던 돈들, 메모들. 혼자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었지. 도망 다니고 숨고 감시하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그건 삶이 아니다. 그건 너를 잡아먹는 거다. 아들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제 신고하자. 아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신고? 그래. 너는 피해자야. 잘못한 게 없어. 아들은 겁에 질린 듯 입술만 달싹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들이 위험한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새벽 4시 아들의 집 거실에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와 아들은 테이블에 앉아 냉장고와 방에서 나온 기록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 협박 메시지, 시간 메모들, 숨기기 위해 넣어둔 현금들까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아, 이제 새 삶 살자.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살아보자. 다시 창밖으로 새벽 첫 기운이 밀려오고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아들의 빛이 되어 그날 새벽 조용히 일어섰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삶은 때로 무너지는 순간에 다시 시작되곤 한다. 가족은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손길이 된다. 아들은 아직도 기억한다. 첫 번째 협박 전화가 온 날. 그날은 목요일 밤 정확히 새벽 2시 40분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된 적 없는 낯선 번호.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알았다. 그 목소리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나? 아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남자는 정확히 그가 무너졌던 과거,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던 그 지점의 원인이었다. 그 남자는 그때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새벽마다 전화를 걸었다. 너 어디 사는지, 내 엄마 아직 건강한지, 나 다 알아. 그 한마디 이후로 아들은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냉장고 안에 현금을 숨긴 것도, 명단을 정리한 것도, 메모를 빼곡히 남긴 것도 모두 도망갈 준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그날만큼은 정말로, 정말로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다. 아들은 두려웠다. 그 남자보다, 저주 같은 과거보다, 무너진 직장보다 엄마가 실망하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순간 테이블 위에 펼쳐진 기록들을 보고 아들은 처음 깨달았다. 이제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비로소 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 같은 회사에서 아들과 마주쳤다. 신입 시절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눈에 띈다. 그리고 가장 부수기 쉽다. 그는 승진을 위해 불법적인 지시를 여러 번 내렸고 아들은 그걸 거절했다. 거절하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신고로 그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 인생이 반토막난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지. 내가 너를 망칠 차례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다시 아들을 찾아냈다. 휴대폰 번호, 집 주소, 가족 관계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왜? 복수는 천천히 조여야 더 오래 고통받으니까. 그는 새벽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두려움은 더 크게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느꼈다. 아들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 옆에 붙어 있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저 노인이 다시 나타났구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은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웠다. 하지만 엄마가 개입한 순간 게임은 달라진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다. 과거에도 그 노인은 아들을 감싸고 진실을 밝혀냈으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는 드디어 결심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됐군.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날 새벽 아들과 그 노인이 경찰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새벽 파출소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음주, 소음, 단순 다툼.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달랐다. 나이든 여성과 피곤에 절어 얼굴이 창백한 청년. 그들은 손에 봉투, 메모, 서류를 쥐고 있었다. 경찰은 일단 안 치고 따뜻한 물부터 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들은 숨을 고르다 한마디를 내뱉었다. 협박. 몇 년째 지속적으로. 경찰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혼자 무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에 경찰은 서류를 넘기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손에는 밤새 떨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같은 손이 지금은 좀 더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경찰은 단번에 느꼈다.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힘을 준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기록을 하며 말했다. 두 분, 오늘 오신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같이 합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경찰은 조용히 보았다. 서류를 건네며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놓지 않았다. 가족이란 무너진 사람의 등을 마지막까지 받쳐주는 존재라는 걸. 그 새벽 경찰은 다시금 확인했다. 나 오은자, 올해 72. 남들은 나보고 아직 정정하다, 살림도 야무지게 한다 말하지만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혼자 사는 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그날도 그랬다. 며칠째 허리도 쑤시고 입맛도 떨어지길래 큰일 아니다 하면서도 괜히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 집을 찾았다. 문을 열어주던 아들의 표정은 어쩐지 놀란 듯 하면서도 숨기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냥 그저 엄마를 보고 반가워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집안이었다. 정리가 안 된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냉장고였다. 아들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난 저녁거리를 어떻게 도울까 싶어 냉장고 문을 슬쩍 열었다. 딱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놀라움 때문에 숨을 삼켰다. 낯선 약병들, 라벨이 뜯긴 도시락 용기, 이상하게 포장된 봉투들, 그리고 냉동실 맨 안쪽에서 발견한 큰 봉투 하나. 나는 순간 멈칫했다. 봉투를 흔들어 보니 딱딱한 뭔가가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이었다. 욕실 쪽에서 엄마 하고 외치는 아들 목소리. 당황한 숨이 잔뜩 올라간 목소리. 아들은 젖은 머리로 뛰어와 냉장고 문을 쾅 닫았다. 엄마, 이거 왜 열어봐.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말을 더듬었다. 뭔가 들킨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봉투들, 이건 뭐냐? 그러자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도망쳤다. 집 밖으로. 집 앞 계단을 내려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굳어버린 채 현관 앞에 섰다. 아들이 왜 도망쳤을까?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진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쫓기는 건 아닐까? 돈 문제? 불법? 아니면 혹시 아픈데 숨기고 있는 건? 이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 은자야 침착해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바라봤다.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놀랐을까? 왜 달아나기까지 했을까? 나는 천천히 그 봉투와 약병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의 귀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약병에는 어떤 건 병원명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어떤 건 이름 라벨이 뜯겨 있었다. 도시락들은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달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정리가 안 된 채 포개져 있었다. 그리고 냉동실 속 봉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나는 아들 집 앞을 서성이며 아들이 만들어낸 빈 공간만 바라봤다.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나를 보며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이 들릴수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다. 성실했고 고집스러운 만큼 책임감도 강했다. 그런데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나는 하나씩 아들의 생활 패턴을 기록하듯 관찰했다. 아들은 낮에는 보이지 않았고 밤이면 몰래 집에 잠깐 들러 무언가만 가져가는 듯 했다. 그리고 항상 냉장고를 확인하고 갔다. 그건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절박했다. 숨기는 사람의 행동이었다.